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 TV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도 멤버분께서 질문하셨는데 세 번째 문단부터 읽어볼게요. 자, 랩에서 제가 지도교수의 지시로 얻은 데이터들을 같은 랩의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자, 한국 이공계와 미국 이공계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한국 이공계랑 미국 이공계를 비교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굉장히 스트레스만 받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이 채널을 지금 거의 한 4년 가까이 해왔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미국 실리콘밸리 대기업은 퇴근을 몇 시에 하나요? 미국 실리콘밸리의 직장은 연봉이 얼마나 되나요? 이런 거를 막 물어보시면서 본인이 다니고 있는 한국 회사랑 막 비교하면서 스트레스를 막 받으시면서 괴로워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미국하고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미국은 세계 제1의 강대국이에요. 근데 G1 국가인데 이 G2 국가보다 차이가 아주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교 1등이랑 전교 2등이 막 1점 차이로 1등, 2등이 아니라 전교 1등이랑 전교 2등이랑 압도적인 차이가 나는 그런 전교 1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이라는 국가가. 근데 한국은 그 세계 랭킹이 그 전 세계에서 그 순위가 이렇게 미국이랑 비교할 만한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력이나 문화 같은 거를 미국이랑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비교하시다 보면 본인이 너무 괴롭고 너무 화가 나요. 그러니까 일단 비교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고, 현실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미국이라는 나라는 한국보다 이공계 환경이 월등하게 좋거든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미국이 돈이 많아서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국은 연구비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랩에서 님이 지도교수로 님이 뭔가 실험한 거는 그거는 님의 논문에 쓰여야 맞아요. 근데 한국은 그거를 랩의 사람들과 공유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한국 특유의 문화인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님이 논문을 쓰면은 님의 논문을 위해서 님이 데이터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님 거예요. 그래서 님이 일저자로 논문을 내는데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교수가 님의 논문을 이제 지도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지도교수가 뭐 예를 들면 데이터를 처리할 때 무슨 통계의 이론을 이용해라.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결론을 낼 때 무슨 머신러닝의 이론을 이용해라. 막 이렇게 지도를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교수가 사실은 연구에 참여를 한 거예요. 하지만 지도교수라는 입장은 연구의 주 연구자가 아니잖아요. 님이 주 연구자이기 때문에 님이 1저자고 지도교수는 2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미국의 논문들을 보면요, 연구를 한 본인이 1저자이고 지도교수가 2저자입니다. 그리고 가끔 뭐 저도 3저자, 4저자를 넣은 적이 있는데 그거는 제 실험을 실제로 도와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박사과정 때 미국인 학부 학생이 그 4학년 1학기 학생이었는데 본인이 그 대학원 가고 싶다고 소위 말하는 연구핀 만들려고 제가 박사했던 랩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4학년 1학기였는데 이제 일과 시간에 아침 시간에는 본인 수업을 듣고 수업이 없을 때는 저희 랩에 와가지고 제 실험을 도와줬어요. 무슨 실험을 도와줬냐면 제가 이제 컴퓨터로 막 슈퍼컴퓨터로 막 뭐 시뮬레이션 하는 거 그런 거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슈퍼컴퓨터로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면은
제가 이 친구가 인턴이니까, 학부 인턴이니까 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컴퓨터 키고 켜는 거, 뭐 리눅스 로그인 하는 거, 뭐 이런 거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서 뭘 가르쳐 주냐면, 그 제가 이제 슈퍼컴퓨터를 뭔가 분석할 때 뭘 이용했냐면, 병원에서 쓰는 데이터들을 이제 그런 뭐 컴퓨터로 이제 처리하기 전에 이제 좀 가공을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엑스레이나 MRI 같은 거, 그 사진을 병원에서 이제 그 예를 들면 MRI 장비 같은 데서 바로 가져오면은 그게 환자의 사진이잖아요. 이제 그거를 컴퓨터, 슈퍼컴퓨터가 분석하려면 그거를 이제 디지털 형태의 슈퍼컴퓨터가 뭐 머신러닝이든지 아니면 뭐 각종 알고리즘 디텍션에 용이하도록 이제 파일 포맷을 변환해야 됩니다. 사실 그런 거는 박사인 제가 하기에는 좀 뭐하고, 딱 인턴이 하기 딱 좋죠. 그래서 인턴한테 뭘 알려줬냐면, 병원에서 나오는 환자의 그 MRI 영상 같은 거를 슈퍼컴퓨터가 읽기 편한 그런 포맷으로 바꾸는 거, 뭐 그런 거 좀 알려줬어요. 그리고 그런 게 이제 박사과정 연구할 때 그런 데이터가 막 수백만 개까지는 아니다, 뭐 수천 개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제가 다 바꾸고 있으려면은 이제 힘드니까 그런 걸 인턴을 시키는 거예요. 인턴한테 이 슈퍼컴퓨터가 읽기 쉬운 데이터로 바꾸는 법 알려주고, 네가 한번 바꿔봐 하고 알려주는 거죠. 그럼 그 친구가 다 바꿔주면 저는 슈퍼컴퓨터에다가 리눅스 명령을 이용해 가지고 분석 명령을, 코드를 짜가지고 분석 돌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쨌든 제 연구에 참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부 인턴하는 학생을 3저자로 넣어주는 거죠. 왜냐면 그 학생도 분명히 데이터를 만드는데 일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 실험을 할 때 실험 결과를 만드는데 일조를 한 순서대로 그 분량만큼, 누가 가장 많이 그 데이터를 만들고 누가 가장 그것을 주도했는가를 기준으로 1저자, 2저자, 3저자를 나눕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막 교수가 자기가 교수라고, 교수들도 이제 승진하려면, 뭐 예를 들면 정교수 받으려면은 논문 실적을 학교에서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학과장이 심사를 해요. 뭐 한 7년마다 한 번씩 심사를 해가지고 정교수가 되는 걸 결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수들도 논문이 궁합니다. 박사과정 학생들 졸업하려면 이제 논문이 궁하지만 지도교수도 논문이 궁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지도교수가 제자의 논문을 강탈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흔하게 있는 사례죠. 그러니까 박사과정 본인 랩의 학생한테 연구를 시켜놓고 연구 다 해놓으면 교수가 그 교수 본인을 1저자로 하고 학생이 2저자로 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미국에서 그런 일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 영화에 나오는 표현처럼, 표현을 빌어서 말하자면 이런 건 라스베가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같은 표현이죠. 이런 건 미국 대학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님이 지금 말한 것도 이런 건 미국 대학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화내면 안 되는 게, 님이 지금 한국에서 이제 뭐 석사과정 다니시는 것 같은데, 님의 지금 한국 대학원 학생들한테 이런 건 미국 대학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말해봤자 씨알도 안 먹힌다는 거죠. 왜냐면 님은 한국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 갔으면 로마 법을 따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면 또 안 그러면은 님이 그 한국 사람들하고 맨날 싸우게 되고 미국 기준을 들이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한국에서 대학원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연구 환경 자체가 다릅니다. 자, 그럼 제가 왜 한국에서 일을 안 하고 미국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이제 박사를 마치고 한국에 잠깐 귀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대기업을 다녔어요. 거기가 이름은 말할 수 없는데 한국 최고의 대기업이라고 알려진 곳이고, 한국에서 이공계에서 거기보다 연봉을 많이 주는 곳이 없다고 하는 곳에서 최고 연봉을 받으면서 일을 했어요. 굉장히 좋은 조건이었어요.
한국 이공계 최고 대우였고, 뭐 지금은 더 주겠지만 제가 박사 졸업하던 당시가 2014년이니까 2014년에 한국 대기업에 입사해서 연봉 1억 원을 받았으니까 뭐 지금은 더 주겠죠. 근데 당시 2014년 기준으로 상당한 연봉이죠. 연봉 1억 원을 받았고 과장 직급을 줬었어요. 그 대기업에서 미국 박사들한테는 이제 과장 직급을 줬었거든요. 그리고 미국 박사들한테는 입사하면은 전세금 지원을 해줬어요. 전세금 제 기억으로 한 1억 2천만 원, 당시 시가로 1억 2천만 원 정도 전세 자금을 회사에서 빌려줬었어요. 그리고 10년간 무이자로 안 갚아도 되고 10년 후부터 갚아야 되는 조건이었으니까 그 정도 돈이면 당시에 수도권 변두리에 반전세라고 하죠. 1억 2천을 가지고 반전세를 내고 그렇게 하면 이제 월세 한 30만 원 정도 낼 수 있는 딱 그 구조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월세 30만 원으로 수도권에서 살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줬으니까 상당히 괜찮은 거죠. 연봉 1억 버는 사람이 월세 30만 원 내면서 수도권에서 뭐 20평대 후반 아파트에 살 수 있으면 상당히 괜찮은 거니까 당신 그랬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괜찮은 조건입니다. 왜냐면 회사에서 10년간 돈 갚으라는 얘기 안 하고 나는 월세 30만 원만 내면은 연봉 1억 이상 벌면서 살 수 있으니까 상당히 괜찮은 조건이었어요. 근데 제가 왜 거기를 떠났냐면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박사이기 때문에 박사 수준의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실험한 샘플을 옆 연구동이나 아니면 그 회사의 대기업의 지방에 있는 지사에 보낼 때 택배 일을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 진짜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그게 왜냐면 이걸 왜 박사한테 시킬까? 따로 이렇게 택배 회사 같은 데랑 계약을 맺어서 택배 회사가 가져가게 하든지 아니면 회사에 한 고등학교 정도만 나온 고졸 사원을 뽑아서 택배만 전문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박사가 실험을 다 하고 그 샘플을 옆 연구동에 막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때 기억으로 내가 실험 끝나면 그 샘플을 박스에 넣고 제가 손으로 직접 들고 그 회사에 사내 셔틀버스가 있거든요. 그걸 타고 옆 연구동까지 이동해서 제가 갖다 주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그 회사에 지방에 지사가 있는 데서 연구 샘플을 요구하면은 제가 그 지방으로 내려가는 그 버스 타고 갖다 준 적도 있고 이게 귀찮으면은 그냥 제 차로 그냥 가까운 데는 제가 갖다 주기도 하고 막 택배 일을 하면서 되게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박사가 할 일이 아닌데. 그래서 연구를 하는 것보다 잡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국 대기업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 윗상사 당시 과장이니까 부장님한테 이거를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부장님이 그거는 회사 사람들이 모두 하는 일이라고 박사라고 특권 의식을 갖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박사 졸업이든 석사 졸업이든 학부 졸업이든 전문대 졸이든 고졸이든 우리 팀은 자기가 한 실험은 다른 팀이 요청하면은 자기가 본인이 직접 택배를 보낸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박사라고 특권을 가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미국에 건너왔는데 미국 대기업은 택배를 전문으로 하는 고졸 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제가 처음에 이거를 모르고 한국에서 습관처럼 제 실험을 다 끝냈는데 옆 팀에서 제 실험 결과 그 샘플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샘플을 들고 그 제 차를 타고 옆 연구동까지 운전해서 갖다 주니까 그 미국 회사 임원이 저한테 그러더래요. 그걸 보더니 아니 어디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옆 동에서 제 샘플을 요청해서요. 그랬더니 그럴 때 쓰라고 우리가 딜리버리맨을 따로 고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네처럼 연봉을 많이 받지 않고 뭐 시간당 몇 달러 이렇게 받는 시급이고 교육을 많이 받지 않아도 되는 그냥 고등학교만 나오고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사람 고용해 놨다고. 그 사람한테 이메일 보내. 그러면서 이메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딜리버리맨한테. 그랬더니 딜리버리맨한테 답장이 오는 거예요. 당신 그 사무실 몇 호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 사무실 몇 호라고 얘기했더니 제 사무실 문 앞까지 그 바퀴 달린 카트를 들고 오더라고요. 그랬더니 거기다가 제 샘플 다 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딜리버리 하는 그 배달하는 최종 목적지 주소 알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주소 알려줬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박사는 연구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 이공계가 세계 최강인 이유예요. 그 박사가 연구만 하면 되고 다른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막 뭔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두 번째 얘기 들어오면 마지막으로 지도교수가 아이디어만 주고 데이터 분석, 논문 작성 등은 제가 하고 포스터 발표를 한 것이 있는데 나중에 해당 파일 내용을 살짝 수정해서 지도교수 본인이 해외 학계 포스터 발표로 사용된 것을 제가 나중에 간접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미국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한국에서는 일어나는데 한국 지도교수, 본인 지도교수는 왜 저런 짓을 할까요?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연구비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교수를 하면은 연구비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지도교수도 자기 논문이 필요하거든요. 미국 교수들도 본인이 뭐 테뉴어, 즉 정교수 될 때 자기 논문이 필요하고, 또 본인이 세계적인 명성을 이렇게 내려면 본인 이름으로 논문이 필요하고, 또 본인 이름으로 책도 쓰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 교수들은 이걸 다 자기가 해요. 왜 그러냐면 돈이 많아서 그래요. 돈이 많아서. 심지어 미국 대학원에서는 그 연구 조교, 티칭 어시스턴트, 죄송합니다. 리서치 어시스턴트 아래이죠. 연구 조교, 그리고 티칭 어시스턴트 수업 조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수업 조교는 교수의 수업을 도와주는 거고, 리서치 어시스턴트는 교수의 연구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이거 외에 프로젝트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포지션이 있는 대학원도 있어요. 이거 프로젝트 어시스턴트는 뭐냐면, 그 지도교수도 본인이 막 연구할 때 뭐 데이터 발표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그런 회사의 하청업체처럼 잡일 시켜주는 요원들을 따로 뽑아요. 그게 프로젝트 어시스턴트라는 건데, 그게 있는 대학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의 행정 업무를 도와주는 개인 비서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수가 행정 업무 같은 거 할 때 다 비서한테 시키고, 그다음에 교수가 이제 자기 랩을 돌려서 소위 말하는 석사과정, 박사과정들은 이제 리서치 어시스턴트, 연구 조교에 해당하죠. 그리고 교수가 수업하는 학기는 교수의 수업에 뭐 채점 같은 거는 숙제 걷어오고 이런 거는 티칭 어시스턴트, 즉 수업 조교한테 시키죠. 그리고 돈을 준단 말이에요. 돈이 많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한국 대학원은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박사과정 학생한테 교수가 자기가 해야 될 행정 업무 있잖아요. 막 본인 연구실에서 뭐 의자 사고 책상 사고 막 그래가지고 영수증 처리하고 막 이런 행정 업무들을 박사과정 학생한테 시켜버려요. 그럼 박사과정 학생들은 연구를 못하고 교수의 잔심부름이나 하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금 님이 말한 것처럼 교수가 자기 논문을 막 학생이 해놓은 거 막 뺏어가고, 이게 다 돈이 없어서 생기는 일이에요. 돈이 없어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한국은 너무 이렇게 교수라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 그 학생이 너무나 사회적인 약자죠. 그래서 불과 2년 전인가? 2년 전에 저한테 댓글 다신 한 구독자가 생각나는데, 본인이 한국에서 박사과정을 하다가 때려친 이유에 대해서 구구절절 얘기하신 구독자가 생각이 나는데, 2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본인이 박사과정을 한국에서 하다가 때려친 이유가 그 교수의 자녀가 있었는데 자녀의 과외를 시키더라는 거죠. 과외. 그러니까 그게 너무 더럽고 치사해서 관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수가 박사과정 학생한테 월급을 주는 이유는
그 랩에서 하는 연구를 하라고 박사과정한테 월급을 주는 건데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구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녀에게 과외를 시키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너무하죠 이건. 근데 지금 님이 마지막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이삿짐 날르는 것도 실제로 제가 들었던 얘기예요. 이거는 한참 된 얘기인데, 제가 박사과정 때 한국에서 석사하고 들어오신 형님이 계셨는데 그 형님이 해준 얘기예요. 지도 교수가 이사를 가는데, 이사 가기 며칠 전에 지도 교수 사모님한테서 그 랩에 이제 대학원생들한테 쭉 전화를 다 받았답니다. 사모님이 하는 말이, 우리 집 이사 가니까 이삿짐 좀 와서 날라라. 그 진짜 너무 충격적인데, 그런 일들이 물론 일부겠지만 모든 대학원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던 게 이제 한국 대학원이라는 거죠. 뭐 그 외에 일부 여러 가지 사례들 뭐 뉴스에 나오는 거 많이 보시잖아요. 뭐 예를 들면 교수가 학생들한테 월급을 줘놓고 따로 교수 통장으로 다시 입금하라고 시키고, 뭐 그런 일들도 예전에 뉴스에서 본 적이 있어요. 한국 뉴스에서. 그러니까 사실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인권의 사각지대죠. 그 대학원생들, 학생들. 그러니까 미국에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 대학원이 등록금도 싸고 뭐 들어가기도 쉽고 미국 대학원에 비해. 그러니까 한국에 석사를 하고 미국으로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시게 되잖아요. 그럼 님의 뇌가 머신러닝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님의 뇌가 머신러닝을 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 컴퓨터가 머신러닝 하는 과정에 인간의 뇌가 학습하는 거를 베낀 거죠. 그러니까 님이 이런 상황들을 러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연구라는 건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뇌리에 박혀버려요. 그러면 님이 한국에서 배운 그런 굉장히 잘못된 연구 습관을 가지고 미국에 넘어오게 되면은 미국에서 연구를 못하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님이 이미 한국에서 대학원을 다니셨다면은 미국 가실 때 이거를, 이 잘못된 연구의 방법들을 배운 거를 지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야 돼요. 근데 그 기억을 지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굉장히 좀 이상하게 연구할 때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보면은 한국에서 석사 과정을 하고 미국으로 박사로 온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 대기업에도 한국인들 중에, 일부 한국인 박사들 중에 어떻게 되게 운이 좋아가지고 한국에서 박사하고 미국에서 유학을 한 적 없는데 한국 박사학위만으로 연구 토픽이 좋아서 이제 미국에 취업한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일하면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 한국 박사과정에서 배운 그런 굉장히 잘못된 그 비진리의 생각들을 가지고 굉장히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연구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똑같은 이공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연구 문화가 완전히 다른데 그거를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을 미국이랑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고 님이 계속 불만만 쌓여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님이 아닌 다른 시청자들한테는 한국에서 절대로 대학원 하지 말라. 한국에 석사 찍고 미국 박사 갈 생각하지 말고 바로 미국으로 석박사 가라 라고 말해주고 싶고, 님한테는 님의 환경과 미국 대학원에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팔자 좋은 인간들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그러면 끝도 없이 님이 불행해집니다. 님이 어차피 거기를 들어갔고 2년 있다 나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2년 후에 안전하게 교수한테 막 뭐 학위 과정에서 잘리지 않고 안전하게 석사학위 들고 나오는 게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수한테 막 교수랑 싸우지 마시고요. 인내하세요. 인내하시고 님에게 사자성어 하나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와신 상담. 와신 상담 하세요. 와신 상담 하시면서 님이 이제 2년간 그곳에서 있으면서
사실 그 와신 상담 한자 뜻이 장작 위에 누워서 쓰디 쓴 쓸개를 맛보다 하면서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현재 어떤 고난도 참고 이겨낸다는 말이죠.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와신 상담 하시면서 내가 박사 미국으로 좋은 데 가려면 지금 여기서 교수한테 싸우지 말고 어차피 했으니까 때려치지 않는 한 일단 추천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님이 거기서 보낸 시간이 다 제로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교수랑 싸우지 말고 와신 상담 하시면서 이제 미국 갈 준비를 하시고 미국이랑 비교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